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최고라고 느끼고 싶어 하지만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바뀌면 우주는 당신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겸손의 열쇠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장 강한 사람을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름은 미아입니다. 저는 남편 토마스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에게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말썽꾸러기 여동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언니 그런데 토마스의 말은 저에게도 결혼 2년 차인 그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불안하고 궁금했습니다. 나는 토마스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했습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박식하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저의 부모님은 제가 2008년 평신도 형제단 붕괴를 자유롭게 경험하고 관심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항상 저의 결정을 존중하셨습니다. 나는 자금 흐름의 중단이 어떻게 글로벌 패닉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매료되어 금융순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분명히 꽤 영리한 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IQ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셔서 그 결과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분야에 대해 많은 부분이 명확해졌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호기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계속 연구했고 대학에서는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나는 지식을 적용하고 싶어졌고 데이 트레이딩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자본 흐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지만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것은 교수님이었습니다. 부채방진하는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당일 거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리한 주식을 식별했습니다. 자본은 내가 저축한 모든 수당의 적당한 합계였습니다. 당일 거래에는 같은 주식을 당일에 사고 팔거나 판매를 시작한 다음 다시 사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포지션을 다음 날로 이월하지 않고 이는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예측은 적중했고 증가폭은 미미했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고 점차적으로 투자를 늘려 자금이 늘어났습니다. 1년에 50번 이상은 원래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 성과가 더 큰 규모로 얼마나 인상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내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연구를 통해 생각해낸 대답은 내가 참석한 대학 세미나에서 정확했습니다. 토마스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분석력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우리는 종종 많은 주제에 동의하는 것을 발견하여 졸업 후 친해졌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입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졸업식 날에 외국 투자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감정을 나에게 고백했고 나는 즉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의 지능이 편안하고 이해심이 깊은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 주변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경험을 쌓으면서 우리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의 무역 개념에 영감을 받아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거래에 토대 타고난 분석력으로 토마스는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를 찾아 회사에 크게 기여하고 내부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데이트를 하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지원 시스템 우리 관계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을 때 우리 둘 다 우리의 흥미진진한 경력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적절한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너 미아 나랑 결혼해줄래?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토마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족회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함께 시작하고 싶어서 토마스가 나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어. 음에 대해 뭔가가 있다고 말했어. 내 여동생 앨리스는 조금 까다롭고 불편함이나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토마스에 따르면 약간 도전적인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보다 2살 어린 앨리스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어린 게이지 시절부터 항상 유난히 똑똑했습니다. 토마스 자신은 신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앨리스는 자라면서 그들을 이웃에서 주목할 만한 쌍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고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형제 토마스도 그녀의 경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인류대학에 입학했을 때 경쟁심 때문에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 앨리스는 자신이 실제로 더 나은 대학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르지만 똑같이 명문인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경쟁 투자 및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면서에도 토마스와 경쟁했습니다. 투자의 기술을 익히세요. 그러나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두는 그녀의 태도는 가까운 친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겉으로는 중요한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을 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결코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항상 용감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에게 충분히 좋은 남자는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약혼이 앨리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와 경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에 앨리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습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토마스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괜찮지만 걱정이 끝이 없어 강렬했던 여동생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다. 드디어 악명 높은 앨리스를 가족회의에서 만났다. 날카롭고 지적인 그녀의 아름다움은 틀림없었다. 그녀는 차가워 보였지만 그게 그녀의 본성인지 내 선입견인지 나는 아니었다. 토마스 부모님이 친절하고 유머러스해서 처음 인사와는 별개로 사이좋게 지내는 편인지 모르겠음. 앨리스는 회의가 끝난 뒤 모두가 떠날 때 나를 평가하는 듯 나를 지켜보며 단순히 식사를 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앨리스가 나를 끌어당겼다. 그나저나 당신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는데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부모님 회사에 취직해서 게으름 피우고 있는 여자인가요? 많은 돈을 옮기고 상당한 이익을 얻습니다. 나는 당신과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습니다. 토마스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안주합니다. 오늘의 이득은 당신이 내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작품이 나를 떠난 후 방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토마스는 내가 앨리스와 함께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대답하면서 그것은 단지 사소한 제비였고 그가 앨리스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다음번에 결혼식은 어떻게 될지 이상하게도 기대가 됐는데 재미있겠다. 토마스가 놀란 표정으로 말하자 우리 결혼식은 가족, 친구, 동료들이 참석한 성대한 정사였다. 토마스와 나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손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앨리스는 처음부터 심술궂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토마스에게서 앨리스는 친구도 애인도 없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옷 갈아입느라 쉬는 시간에 좀 웃겼는데 옷 입는 걸 도와주는 스태프를 기다리는 동안 앨리스가 이유 없이 찾아온 것 같아. 너의 이 행복은 오늘뿐인 것 같아. 너 같은 평범한 여자는 이후에는 주목을 받지 못할 거야. 난 그냥 토마스의 수입을 빼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누가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반면에 스스로 올라갔어. 나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야. 나도 누군가를 찾을 거야. 토마스보다 더 잘하고 속사포 독백을 하고 더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다 자만하는 앨리스는 나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떠났다. 앨리스가 나가자마자 스태프가 들어왔고 나는 사과하는 타이밍에 웃음이 터졌다. 어리둥절한 직원들에게 말하고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토마스와 나 둘 다 일을 흥미롭게 유지하는 방법을 정말 알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일로 바빴지만 주말은 최대한 활용했으며 결혼식 이후로 함께 시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앨리스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번 크리스마스 때 시댁 방문할 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회사의 자산 보존 및 확장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기로 결정하자마자 앨리스와의 뜻밖의 인연이 생겼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고 특정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들었을 때 친숙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이 컨설팅 회사와 협상하도록 아버지로부터 임명되었습니다. 그때 대표자 중에 앨리스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이름이 앨리스라서 낯익은 걸 기억해 앨리스도 나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인사했다. 형수를 지키며 처음 만나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 내가 집에서 타머스에게 이야기했을 때 타머스는 놀랍게도 이미 앨리스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녀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가 내가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고 싶다고 제안한 것뿐이라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단지 즐거움에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에 있는 결함과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완벽한 논리적 이유가 뒷받침하는 내 반론은 그들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앨리스는 과거에 반격하려고 했습니다. 예와 수학적 증거가 있지만 내 카운터는 약점을 숨기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회의는 다른 팀이 떠난 후 다음 회의에 대한 두 번째 제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한테 온 전화야. 전화 받자고. 오늘은 앨리스였어. 너는 나보다 나아졌을지 몰라도 이렇게 끝나도록 두지 않을 거야. 나만의 앨리스 동료에게 의지하고 함께 노력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나한테 강의할 권리가 있는 거지. 너 같은 사람의 지도는 필요 없어. 그 이별 인사만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나는 웃음이 터졌다. 내 손에 여전히 휴대폰이 남아있어. 근처 동료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며 회의를 완전히 통제한 후 그 팀은 내 주장에 응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패턴이 계속되었습니다. 종종 방어적인 자세로 궁지에 몰린 앨리스는 필사적으로 복귀를 시도했지만 항상 넘어졌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의 좌절감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전문가로서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토마스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가 통제력을 잃으면 그녀는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앨리스가 이전에 누구에게도 압도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앨리스가 발견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고백도 하기 전에 거절당해서 짜증이 더 나는 것 아닌가 해서 놀라서 웃음을 참으며 컨설팅 프로젝트가 드디어 상대팀이 성공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리더는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많은 것을 배웠고 모두가 앨리스를 떠나면서 우리는 모두 흩어졌고 결국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뛰어나다. 나는 심지어 타워 맨션도 샀다. 내 나이에 나만큼 뛰어난 사람만이 새 타워를 살 수 있었다. 맨션 앨리스는 투자자로 데뷔했고 성공을 통해 타워 맨션을 살 만큼 돈을 벌었다. 건배하자 평범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위를 올려다보고 절망해야 하는 엘리트들 사이에서 앨리스는 평소처럼 자신의 글을 말한 후 떠났습니다. 토마스는 앨리스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투자자로서 실제로 성공했으며 최근에 주식을 샀습니다. 타워 맨션에서 혼자 살기 앨리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재능이 있고 그러한 성취는 아마도 그녀의 손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운도 한몫했지만 저는 며칠 후 주말에 진심으로 그녀를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타워 맨션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중간층에 멈춰섰는데 문이 열리더니 한 주민이 그 주민에게서 나오더니 눈을 마주치고 둘 다 소리쳤다. 그 사람은 앨리스야. 파티에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청소하러 온 걸까? 오늘은 앨리스가 연예인 홈파티를 하는 날이라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무실과 작업장, 내 작업장은 탑 꼭대기층에 있어. 맨션 농담하지 마. 여기 내 거인데 왜 맨 위층을 쓰면 안 되니? 여기가 다 내 거란 말이야. 우리가 큰 소리로 다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복도에서 우리 뒤에서 앨리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앨리스가 돌아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선배 아까 말했던 그 여자와 다른 여자 셋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선배들 아래층에서 인사 못해서 미안해. 그냥 상대하고 있었어. 앨리스는 웬일인지 할 말을 잃었더니 선배라는 여자 앨리스가 기억을 더듬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외쳤다. 앨리스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선배가 대답했다. 모르지? 이 사람은 미아 부인이야. 이 일을 시작하는 새 사회이사야. 달 앨리스는 이 뜻밖의 폭로에 말문이 막혔고 선배는 계속해서 앨리스가 존경하는 투자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앨리스는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학생 시절에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했고 그것이 진행되면서 트레드로 나아갔습니다. 좀 더 진지한 투자나는 일일거래 수익을 사용하고 연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투자 전략을 배웠습니다. 나의 분석 및 연구 기술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내가 관리하는 자금은 정확하게 투자되었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도심에 소유하고 있어서 축적된 자금을 이용해 맨션 투자 트렌드에 맞춰 타워 맨션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 타워 맨션은 맨션을 관리하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려운 노력의 결과입니다. 수입은 임대료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관리비와 세금이 예상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몇 명이라도 납부를 미루면 원활한 경영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앨리스는 최근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대료 납부가 연체될 위험이 높았고 최근 나에게 생긴 투자 여신이라는 별명은 투자에서 남다른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인데 앨리스가 나를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앨리스는 너무 놀라서 상황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래서 내 방은 여기 꼭대기층에 저는 당신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나를 이사회이사로 만들었습니다. 앨리스는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개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극도로 재능이 있지만 팀워크와 개선할 수 없는 경우 동료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역할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앨리스는 이미 무릎을 꿇고 바닥에 CD를 콜라보하는 가혹한 현실에 기절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토마스는 사나운 늑대였던 앨리스가 작은 개가 된 후에 마침내 자신 위에 항상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앨리스의 장난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 약간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전의 태도를 되돌아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앨리스가 무대에서 물러난 후에도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임라인은 이제 소득이 감소하고 투자 손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타워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임대 지역이 2개월 더 계속되면 퇴거 통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능력은 다양하며 심지어 유사한 기술도 있습니다.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누구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토마스는 이러한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전혀 그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그의 좋은 본성을 보여주며 나는 그를 모두 사랑합니다. 꿈은 3인 가족 아니 내년 말에는 5인 가족이 된다. 배추밭에 새 쌍둥이가 있다. 땀을 흘리며 일어났는데 그 전망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